기분 좋은 수익의 예감.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들었소. 진행의 박현정입니다. 파도처럼 요동치는 주식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기준일 겁니다. 시장은 늘 예측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 캔들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심리와 돈의 흐름은 모두 정확하게 차트 위에 기록이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대한민국 주식교육 1타 강사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계좌에 기분 좋은 수익의 바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한영석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가 네. 또 21시 야간 교육 방송을 통해서 네. 대표님이 교육을 잡아주셨는데 네, 네. 그 라이브 방송에서 코오롱티 시즌 잡아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7% 강세를 보여주었잖아요. 어저께 사실 저희 히든 종목이었죠. 네, 어떻게 네. 된 일인가요, 이게?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 방송 이후에 이제 야간 교육 방송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제한된 시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이제 21시에 진행되는 야간 교육 방송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더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든 종목으로 나왔던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 대응 같은 것도 또 좀 잡아드렸고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시장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추가적인 수익을 위해서 어떤 종목군들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달려가겠지만 그 부족한 부분은 또 야간 교육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단에 나가는 QR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같이 입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사실 처음에 기대했던 거와는 뭐 장 초반에는 상당히 반대로 예, 기대했던 방향보다는 상당히 좀 좋지 않게 흘러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일 미 증시의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의 이제 낙폭과대의 어떤 흐름이 고스란히 이제 저희 시장에도 이제 연결이 됐었는데 그 흐름이 좀 어찌 보면은 되게 아쉬울 뻔했지만은 그래도 장중에 상당히 되돌리면서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저점에서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코스피 지수의 이 빨간 양봉이 우리가 지켜야 했던 이 추세선에 딱 들어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저기 뭐 집 나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딱 되돌아오는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는 그런 느낌처럼 너무 반가웠어요. 사실 이제 뭐 그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뭐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이 되돌렸죠. 0.4% 마이너스 기준에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장 초반에는 상당히 낙폭이 과대가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일 미 증시의 영향을 받고 또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주도주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또 영향까지 같이 이제 몰아닥친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요. 그 흐름을 그래도 잘 극복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실망하지 않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의 흐름도 오늘은 그래도 장 후반에는 그래도 빨갛게 이렇게 되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장 초반에서 계속 밀리면서 어제도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분위기를 연출을 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제 그 시장의 어떤 여파로 사실 주가가 바닥에서 출발을 했고 초반에는 상당히 또 밀리는 갭 하락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하방의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으나 그래도 장 후반부에 돌아오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리는 이런 모습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 증시의 이 회복력은 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흐름들이 왜 일어났었을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잘 나가던 반도체주들이 왜 갑자기 멈칫하는 그런 여파가 있었을까? 또 그 여파의 흐름에 또 우리나라 전체 증시에 대한 부분도 살짝 이제 바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바람은 이제 좀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제 어저께부터 뭐 우리나라의 이제 그 증시에 대해서 뭔가 좀 약간 좀 찬물을 껴안는 더군다나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약간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바로 터보컨트라는 이 구글 AI 생성형 AI의 알고리즘입니다. 뭐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많은 뉴스를 통해서도 또 접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또 아직까지 이 용어 자체가 또 어색하시고 저게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좀 잡아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지 이후에 이어지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실적 부분과 또 저희 시장의 방향까지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터보컨트라는 것은요, AI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입니다. 뭐 구글 AI가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이 녀석의 효과가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은요. 이 메모리 공간을 기획적으로 좀 줄여준다랍니다. 그러니까는 메모리 사용량을 아주 축소해주는 그런 기술이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메모리 사용량을 전체의 한 6분의 1 수준으로 줄여준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저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면 메모리 사용량이 6분의 1로 줄어들면은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대기업의 어떤 반도체 메모리의 수요도 6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뭐 주구장창 밑에서부터 열심히 올라왔는데 그러면은 뭐 조금 우리가 이걸 좀 털어야 될 때가 아닌가? 왜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안전 처리 속도는 최대 또 8배까지 또 빠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연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확도도 또 거의 떨어지지 않는데요. 용량은 작으면서 정확도는 거의 일정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주가는 계속 올라와 있고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대외적인 전쟁도 있고 환율, 그다음에 유가 다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근에 어떤 고점을 계속 이렇게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고 여러 가지 외부에서 어떤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이 증시에는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아니 메모리의 어떤 용량을 6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면 이제 메모리 수요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SK하고 뭐 삼성전자와 같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이런 종목군들 너무 과열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이쯤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전체적인 지수도 꺾이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메모리 사용량이 6배가 압축이 됐다라는 이 말이 결국에는 반도체가 6배나 덜 필요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판매량이 과연 6배가 줄어들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러면 과연 그럴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 시장이 갖고 있는 이 과도한 공포인가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의심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오늘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제 기준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그 시장은 견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의 명분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지금은요, 반도체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제 누적된 피로감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은 상당히 좋은 명분이 됐다. 예, 이 터보컨트의 어떤 개발 알고리즘의 소식이 반도체 이 누적 피로감에 좋은 어떤 명분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매도에 좋은 빌미가 됐죠. 왜냐하면 고점에 막 올라온 이 반도체를 언제쯤 털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어떤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야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살짝 한번 좀 쉬었다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흐름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 HBM의 수요는요 견고합니다. 왜 견고하냐면요. 이 터보컨트는
추론 단계의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추론 단계 메모리. 그래서 이 추론 단계의 메모리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HBM, 이 반도체가 사용되는 부분은요. AI 모델 훈련, 트레이닝 쪽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은 HBM의 수요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태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저 AI가 저 알고리즘이 뭐 반도체 수요를 뭐 줄인다고 하는데 약간 기준이 다르잖아요. 얘는 지금 추론형 쪽의 AI 알고리즘. 근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이런 여러 우리가 반도체 업종에서 생산하는 이 HBM의 업종은 AI 트레이닝형 쪽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 구성.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여전히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준점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 다만 그냥 우리가 이 누적된 피로감에 이런 어떤 유수에 의해서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냥 좋은 빌미가 마련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 이제 대외적인 악재가 있죠. 뭐 유가 급등, 그다음에 환율 폭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빌미 속에서 또 환율이 폭등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패닉 셀링을 좀 부추기면서 어떤 주가의 하방 압력을 좀 끌어가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주가가 바닥 저점에서 더 갭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던 이 지수들이 다 되돌려 버렸어요. 자기 자리 이상으로 다 되돌려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수요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판단이 드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제번스의 역설이라는 이 이야기인데요.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라는 이 제번스의 역설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자원을 적게 쓰고도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효율성이 증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방금처럼 터보 퀀트와 같이 메모리 수요를 6분의 1 이상 줄이면서 우리가 지금과 똑같은 수준의 알고리즘의 AI 생성형 AI 수준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단위 비용이 상당히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용량이나 이런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용량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그 비용이 낮아지다 보면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그 기술이 발전을 하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AI라는 것을 처음에 개발을 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상당히 높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비용 자체는 이제 보편화가 되어버리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 기술들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더 많은 수요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원의 총 소비량은 이전보다 증가한다라는 게 이 제번스의 이론입니다. 역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터보 퀀트와 관련돼서 좀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시장은 이 터보 퀀트를 이 메모리 판매량의 감소라는 상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물량의 어떤 매도의 공포 속에서 많이 지금 시장이 매도의 분위기로 많이 휩싸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렇지 않구나라는 거에 대한 배일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의 회복 탄력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AI의 운영이 비용이 낮아지면은요, 전 산업적으로 오히려 폭발적으로 공급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터보 퀀트라는 것이 만약에 더 개발이 돼서 이것들이 더 많은 분야에 만약에 활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실질적으로 전 산업에 폭발적으로 보급이 될 거고 결국 역설적으로 메모리의 총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과거에 보면은요, 중국의 딥시크 쇼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중국의 딥시크라는 그 회사가 AI를 개발을 하죠. 지금까지는 글로벌 모든 글로벌 업체들이 정말 수조 원을 들여서 만들었던 그 생성형 AI를 중국에서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한 80억 수준의 수준으로 그 생성형 AI를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시장이 반도체 업종의 시장들이 2025년도에 일시적으로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어땠냐? 자, 엔비디아도 그 쇼 끝에, 딥시크 쇼 끝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죠. 하지만 어떻게 됐느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신고가를 기록을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그 AI가 개발이 되고 나서 전 세계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그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개발, 투자, 생성하는 그 흐름들이 계속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 흐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터보 퀀트의 이 바람은 그냥 잠시 지나가는. 그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대형 반도체 업종이 무너질 가능성은 너무나 작다. 예, 여러분들 그렇게 인식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분히 대응해 나가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대표님의 교육 잘 들어보았고요.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야간 21시에 매일같이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 방송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 방송을 통해서 어제만 해도 대표님이 잡아주신 코오롱티 슈진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이틀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또 어김없이 펄어비스 잡아주셨는데 이틀 연속 계속 상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궁금하시다면 교육방에서 입장하셔서 여러분도 매일 밤 21시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들어보시면서 한영석 대표님의 투자 전략 그리고 히든 종목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수익나게 한영석 대표님 다시 한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한 대표님 네.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터보 퀀트가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또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 네.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 3거래 이상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저도 굉장히 속상한데 네네. 그러면 이 정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지금 실적의 어떤 모멘텀과 앞으로 2026년에 예상하고 있는 뭐 영업 예상 이익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걸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영업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볼 텐데요. 요 표를 보시면은요, 2026년 예상 영업 이익의 이제 컨센서스 표입니다. 실질적으로 2025년도에 삼성전자의 매출 어땠습니까? 지금 여기에는요. 지금 330조 정도. 3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요. 그 이상 초월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각 증권사들이 예측하는 이 주가의 수준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느냐. 지금 거의 32만 원, 30만 원, 27만 원. 예. 지금 삼성전자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률을 거의 한 260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 뭐 컨센서스에는 240조까지로 바라보고 있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올 1분기 영업이익이 한 4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40조에 예상하는 이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이게 작년 한 해치의 매출액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32만 원, 30만 원대의 이 목표 주가들이 왜 나왔을까?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이 목표 주가까지 뛰어넘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주식시장에는 어떤 바람이 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만 해보셔도요. 저 밑에 삼성전자가 바닥에서부터 지금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의 이 지수 상승의 힘을 우리가 역산을 해보면은요. 삼성전자가 32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가 지수는 거의 한 7,5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 사이에 머무르는 단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2만 원, 30만 원대의 목표 주가는 지금 앞으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내세울, 앞으로 이루어낼 영업의 실적치가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이 기업의 기준이 이 흐름이
과연 시장에서 우리가 주가가 폭락의 여파를 받는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아이러니한 그런 계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신다 하더라도 오늘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예, 갭 하락 이후에 완전히 되돌리는, 그래서 어제의 종가 수준으로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캔들 패턴을 좀 공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요. 갭 하락 이후에 되돌리는 어떤 여기서 샛별형 형태의 기준점, 그래서 이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지면서 월요일 양봉의 토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주가의 방향은 좀 더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의 토대가 마련이 되겠죠. 자, SK 하이닉스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요. SK 하이닉스의 영업 매출액만 하더라도요. 전년 대비 거의 한 150% 이상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자, 영업이익도 어마어마하게 정말 늘어날 수밖에 없죠. 43조에서 지금 약 한 197조까지 거의 한 6배 가까이, 5배 한 4배 가까이, 죄송합니다. 3배에서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의 지금 적정 주가가 지금 얼마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150에서 170만 원 사이대 주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의 영업이익치가 반영이 된 그런 기준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이 우리나라 대장주들이 이 목표 주가까지, 이 목표 주가라는 거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기업의 실적치가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주가가 데이터상으로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준을 끌고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시장의 상승 동력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충분하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의 여러분들이 차트만 보신다 하더라도요, SK 하이닉스의 차트 같은 경우의 흐름, 우리가 캔들의 패턴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바닥 저점에서 올라오는 빨간 정말 전형적인 샛별 형태의 우리가 캔들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캔들 패턴이 뭐냐고요? 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미 뭐 방송을 통해서, 또 야간 교육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그런 뭐 안내를 좀 드렸고, 사실 그 캔들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승할 때, 그다음에 하락할 때 그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패턴의 구조가 있는데, 그 패턴의 힘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서 매수에 또는 매도에 그 흐름을 기준점을 잡아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좀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부지런히 이 야간 교육 방송까지 참여를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에도 야간 교육 방송이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또 마중물의 어떤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주식 시장에서 매매를 대응해 나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만의 기준점을 만드시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 그렇게 생각보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매매하고 있는 그 개별 종목이 조금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방향성 여러분들이 알고 싶잖아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이 종목이 나아갈지,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잠시 쉬어야 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어떤 대응을 더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은요. 같이 함께 교육을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신다면 좀 더 한 단계 발전하실 수 있는 투자자의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21시에 야간 교육 방송에 참석하실 수 있는 방법, 참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주식장에서 내가 정말 주식을 잘할 수 있는 힘 제대로 길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입장하셔서 매일 야간 20시에, 매일 밤 야간 21시에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실전 차트 매매법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한영석 대표님께서 히든 종목도 또 공략을 해주시고, 또 다음 주
주 월요일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들여다봐야 되는지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QR코드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을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신 뒤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들어가셔서 이 교육방에만 입장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수익나게 한영석 대표님과 또 기분 좋은 상승률 가져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수익나게 한영석 대표님께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 이 캔들 차트 매매법이 모두 들어간 검색기가 포착해낸 오늘의 종목 또 살펴보셔야겠죠. 네, 오늘 종목 검색기에서 또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 잡아내는 모습입니다. 펄어비스 지난 25일 이틀 전에 검색기에서 상한가 잡아냈죠. 이후에 대표님께서 교육방송을 통해서 25일 야간에 잡아주셨는데 지금 이틀 연속 펄어비스 검색기에도 포착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코오롱 티슈진도 어제만 해도 대표님께서 야간 21시에 코오롱 티슈진의 실전 차트 해석법을 통해서 이 교육을 잡아드렸는데요. 오늘도 7% 강세를 보여주었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다음 장에서 다음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들여다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밤 야간 21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요.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시장을 보는 힘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는 또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네, 한 대표님. 네네. 네, 제가 지금 방금 전에도 또 네. 말씀을 드렸는데 펄어비스 네. 저희가 상한가까지 안착을 하고 네. 그날 대표님께서 또 교육도 제대로 잡아주셨단 말이죠. 네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틀 연속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렇게 뭐 심리에 따라서 말고 실전 차트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데 네네. 펄어비스는 어떤 실전 차트 해석법이 적용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을 때 네.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의 기준점 네. 그리고 이제 어제는 잠시 좀 눌림이 있었죠. 네네. 그렇게 눌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얘가 상한가 이후에 뭔가 눌린다 하면 사람들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차익 실현의 기준까지 그렇죠. 설정을 해주시는 그리고 거죠. 나서 이제 얘가 과연 여기서 멈출 것인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네. 여기서 뭔가 추가적인 반등을 할 것인가, 그런 기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펄어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야간 교육 방송에서도 잡아드렸던 그런 기준점들을 좀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펄어비스는 3월 25일 날 상당히 이제 시장에 이슈를 딱 만들고 등장을 했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붉은 사막이라는 그 게임이 4일 만에 300만 장을 돌파하면서 시장에서 강한 어떤 흐름을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죠. 그 전에는 뭐 이미 이전에 여러 가지 평점 사이트에서 상당히 혹평을 받으면서 하한가까지 내려앉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어찌됐든 그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유저들의 많은 그런 어떤 호응을 통해서 이미 그 작품이 기대하고 있었던 수익률을 상당히 뛰어넘는 그래서 유저들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판매량이 증가를 했고 또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보고서에 의하면은 500만 장 이상의 어떤 실적 향상의 기대감이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장중에는 상한가에 안착은 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은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장중에 상당히 높은 흐름을 만들어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록 상한가에 진입을 했지만 이 종목의 기준점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그냥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해봤을 때 이 앞에 있는 정고점의 흐름과 그다음에 강한 돌파의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 종목 검색기에는 이 종목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종목이 처음에 나타나자 또 저희는 바로 이제 진입에 대한 어떤 신호는 같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하고는 이제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는 좀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느낌이었죠.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라는 그런 좀 이슈가 불거지면서 사실 주가가 눌리는 그런 흐름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프리마켓 갭상승 이후 20MA 저항을 받고 여기서 이제 하락 반전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주가의 흐름이 바닥 저점에서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밀린 주가의 흐름은 전체 바닥 저점의 상승폭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 정도 선이면 우리는 관망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예. 아니면은 내가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 거기에서 내가 차익 실현을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한 절반 정도는 다시 수익 구간으로 좀 이렇게 덜어내시는 기준을 잡으실 수 있었겠죠. 자, 그런 기준들 어디서 잡아드린다고요? 자, 야간 교육 방송에서 다 잡아드려요. 돈 드시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셔서 QR 클릭하시고 신청만 남겨주시면은 충분히 입장하셔서 같이 이 수익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때요? 야간 교육 방송에서 전략을 다 잡아드린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시 되돌리는 흐름에서 자, 여기 전고점을 다시 또 돌파하는 강한 힘이 연출이 되죠. 자, 그 힘이 연출이 되는 과정에서 또 강한 수급의 힘이 넘치면서 불과 3일 만에 누적 상승률 28%를 만듭니다. 이거는 어느 기준일까요? 28%의 기준은 우리가 종목 검색기에서 46,650원에 포착한 그 이후부터의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렇죠?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종목 검색기에서 이렇게 포착하신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디에 계실까요? 예, 야간 교육 방송을 받으시는 그 공간 안에서 열심히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떨까요? 교육 방송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추가 상승 랠리에 대한 대응 전략, 뭐 동영상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쫙쫙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교육을 잘 받으시고 그 교육 속에서 내가 어떤 매매 전략을 갖고 하나하나씩 내가 그 매매 전략 속에 주어진 기준대로 매매를 하셨던 분들 어때요? 오늘 펄어피스 날라가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결국에는 교육 듣고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냥 대응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기준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얼굴이 빨개지는 얘기긴 하겠지만은 한 대표님처럼 이렇게 교육으로 기준 잡아주시는 분, 그냥 다른 전문가처럼 그냥 이거 얼마요? 이거 얼마에 사세요? 이거 얼마에 파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얘는 왜 여기서 어떻게 사야 되고 얘는 왜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야 되는지 그걸 어떤 교육의 기준에서 잡아드리는 그런 전문가는 처음 만나봤어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갖고 너무 좋았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돌파 수급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계시는지. 이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돌파 수급에 대한 돌파 매매에 대한 어떤 수급의 기준점을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시는 분들은 기다림 매매를 하시겠죠. 네, 그냥 눈에 딱 보여서 내가 종목 차트를 딱 열었다고 해서 그때 그냥 바로 그때부터 막 매수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관망을 하시죠. 근데 그냥 이쯤이 비싼가? 이쯤이 좀 싸졌나? 이렇게 느낌으로 가격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준점을 놓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는 와야지. 우리 이제 부모님들 그러시잖아요. 자녀분들한테. 야, 최소한 네가 임마 이런 모습은 보여야지 내가 너한테 이런 걸 해줄 수 있지 않아? 뭐 이런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종목을 보면은 그래도 네가 임마 이런 모습은 보여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돌파 매매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인데, 자, 그러면은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주력 포트폴리오를 제외한 아주 일정 어떤 소량의 그런 어떤 자금으로 하지만은 수익률 자체는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야간 교육 방송에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앞으로 방송 시간이 20분도 채 남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QR이 열려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고요. 또 오늘 입장하셔야지만 이번 일요일에 진행되는 또 야간 교육 방송까지 참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요일 야간 교육 방송이 어떻게 보면 다 한 주를 분석을 하고 다음 한 주를 준비하는 가장 정말 중요한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 앞으로 우리가 전체 시장의 흐름 속에서 어떤 변화 속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 분석과 그다음에 차트의 기술적인 분석까지 다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한 주의 전망을 내다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 방송에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이런 또 수익의 기준들을 잡아 나가실 수 있다면은 너무나 행복하시겠죠. 그리고 장 중에는 항상
또 종목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또 교육을 또 계속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외롭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함께 참여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야간 교육 방송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나의 종목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오늘의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승 장악형의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동안 앞에서부터 쭉 주가가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을 해주고요. 또 5일선 기준에서 사실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캔들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지만은 이 종가 기준의 흐름이 별로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으로 살짝 밀린 구간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강하게 되돌리면서 상당히 주가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이런 종목이 있었어요. 자, 이런 종목 제가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더 극대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듯이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QR 딱 촬영하시고요. 야간 교육 방송으로 입장하시는 그 링크로 같이 참여하시면은 바로 종목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어떤 펀더멘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기본적인 어떤 이 시세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이번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뭐를 해요? 전체의 실적을 발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잠재적 리스크 비용을 일단 선제적으로 다 반영을 한 거예요. 재무제표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그 흐름이 좀 약간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어떤 뭐 영업이익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림상으로는 이미 과거에 다 이거를 리스크를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적인 악재를 이미 다 해소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대형 원전 수주의 모멘텀이 이제 가시화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현재 지금 악재의 선방영한 효과로 올해는 이 회사 자체가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10분봉 차트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돌파 매매의 기준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매매였습니까?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급의 힘이 실리면서 우리가 강한 힘을 확인을 하고 전반적인 추세 기준에서 뻗어나갈 수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그냥 뭐 저기 아래 그냥 어디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종목이냐? 아닙니다. 이번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거래대금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거래대금 10위 안에.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거래대금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의 기준에서의 이 주가의 흐름, 그 다음에 수급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결코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가벼운 종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냥 멈출 만한 종목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요, 어때요?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지금 이 조정 기간 동안에 뭐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저항에 부딪히고 또 내려오면서 또 저항, 하지만은 오늘 강한 돌파를 하면서 또 한 번에 저항에 부딪히면서 사실 마감은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보셔야 되겠죠. 지금 현재 추세의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이 추세 기준에서 캔들의 패턴이나 여러 가지의 추세의 흐름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 시장의 아침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런 빨간 양봉이 뭐 갭상승을 했던 아니면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했던 빨간 양봉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편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음봉이 나오면 저희는 그냥 뭐 관망하고 있다가 잠시 보류하면 되겠죠. 근데 양봉이 나왔을 때는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기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확인시켜드리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패턴의 흐름들, 이런 흐름들, 아까 전에 제가 상승 장악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상승 장악형이 도대체 뭐길래, 그게 뭐길래 그 패턴이 떴다고 그 앞으로의 종목 추세 방향을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거야? 잠깐 보여드릴게요. 상승 반전 또는 우리가 추세의 어떤 추세 흐름을 강화시킬 때 나타나는 캔들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망치형 흐름의 캔들 패턴이고요. 망치형은 시작가가 여기죠.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완전히 되돌리면서 만들어지는 추세의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잉태 확인형은 주가가 시작점에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되돌리면서 결국 저 망치형과 같은 패턴의 흐름을 만듭니다. 그런데 망치형은 1거래일 기준으로 보고요. 상승 잉태 확인형은 3거래일이고요. 상승 장악 확인, 상승 일단 장악형만 놓고 봤을 땐 2거래일 기준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상승 장악형의 모형이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확인형의 추세 상승의 강화까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얘는 상당히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시장에서 인정하는 그런 추세 강화 반전형의 패턴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상승 장악형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음봉보다 양봉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신뢰도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오늘 흐름도 앞에 있던 음봉의 흐름을 완전히 감싸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래대금 자체가 지금 거의 10위 안에 들어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래 수급이 터진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장악형이 터지고 나서의 흐름이 과연 연속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가? 여기서도 보면은요, 바닥 저점에서 장악형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장악형, 장악 확인형. 여기에서도요, 상승 장악 확인형, 상승 장악형 이런 흐름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 추세의 흐름이 계속 이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장악형의 흐름, 고점에 터치하고 횡보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의 패턴의 흐름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도 장악형, 장악 확인형의 흐름, 여기서도 장악형, 장악 확인형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요. 아니, 여기에서 지금 주가가 한 3,500원 선에서 이미 여기까지 한 5,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신호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면서 이 주가는 두 가지의 가장 큰 영향을 받겠죠. 첫 번째는 기업 실적이겠죠. 결국 실적이 그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시장의 어떤 관심, 모멘텀이죠. 어떤 미래 이익에 대한 어떤 가치가 상승이 되거나 시장의 관심이 어떤 그 부분들이 모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고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요 두 개의 마지막 두 개의 캔들도 상승 장악형,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의 캔들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얘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여기거든요. 여기에서도 계속 어떻습니까? 계속 주가는 더 크게 뻗어나가서 처음에 있었던 그 자리 대비 몇 프로까지? 687%까지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잡아내셔서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장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매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21시 야간 교육 방송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전일 어저께 야간 교육 방송입니다. 어저께 밤에 어떤 흐름들이 있었냐면은 여기 보면은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전략을 다 이렇게 잡아드려요. 자, 보시면은 뭐 지금 선이 너무 복잡해서 저게 도대체 뭐야 안 보여 뭐 그러시겠지만은 괜찮습니다. 그런 걸 뭐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 어떤 기준에서 여기서 종목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여기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이 기준에서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죠. 사실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모니터를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하실 수도 없고, 왜냐하면 교육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실제 차트를 띄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셔도 정말 선명하게 잘 보실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같이 공부를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고요. 사실 한 발보다 검색기보다 한 발 빠른 종목 포착입니다. 예, 야간 교육방송에서 이미 공부를 하시고 전략 대응을 받으신 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이 종목 보고 있다가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내가 대응해야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검색기는 어때요? 얘는 뭔가 종목이 움직이고 어떤 조건식에 따다다다다닥 이 조건이 맞아야지만 띵동하고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이자 하는 그런 제스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요 야간 교육 방송에서 이렇게 정리해드렸던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곳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대응 전략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오늘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교육을 여러분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받으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수익이 극대화가 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이 말 한마디, 검색기보다 한 발 빠른 종목 포착, 그리고 또 대응 전략을 우리는 플랜 A와 B로 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이 종목 코어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도 장중 7%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어저께 종가는 6이었어요. 종가는. 근데 여기 시작가 속에서 주가가 밀리고 다시 올리거든요. 되돌리거든요. 그 되돌림의 흔적, 그 설정을 요 앞에서 잡아드린 거예요. 요 앞에서. 자, 주가가 오늘 여기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출발했을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주가가 밀릴 수도 있어요. 그 밀렸을 때는 이 앞에 정고점 돌파했던 기준선을 지지하는지 보시고 그 지지선을 다시 되돌리고 올라가면서 요 추세 흐름을 다시 역전을 시키면은 그때 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기준점에 의한 매매를 잘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수익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 수익들이 하나하나씩 다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 이렇게 이 종목 손들 다 보이시죠? 야간 교육 방송에서 다 알려드렸던 것처럼 직접 본인이 이렇게 다 설정을 하셔서 이렇게 매매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또 자랑도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 아쉬운 부분보다 저희가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은 저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너무나 좀 행복하고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을 활용해서도 또 오늘 야간 교육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에 좀 더 스킬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수익의 계좌를 좀 더 활성화시키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하단에 나가는 QR을 통해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좋은 수익 만드시고 다음 주도 좋은 수익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 자세하게 들어보았습니다. 5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저희는 매일같이 야간 21시에 진행하는 온라인 교육 방송을 통해서 이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께서 교육 더 자세하고 깊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차트 해석법을 통해서 시장을 제대로 보는 힘 길러드리고 있고요. 또 히든 종목도 오픈을 해드리면서 이 월요일장에 공략해야 될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코드 통해서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단 QR코드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화면을 여셔서 일반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시키신 뒤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는 양식 토대로 보시면서 링크를 통해서 교육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 교육방에서 야간 21시에 교육방송 들어보실 수 있는 방법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여러분들도 월요일장, 다가오는 월요일장 제대로
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심리에 무너지지 않고 이 실전 차트 해석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시장을 대처해 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